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정지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남편과 둘이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 겉보기에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지만 한 가지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바로 시누이입니다. 결혼 전에는 괜찮았어요. 처음 인사드릴 땐 환하게 웃으며 어머 진짜 착하게 생기셨어요 하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 첫 시댁 식사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올케, 국물 좀 더 줘봐요. 김치 좀 더 얇게 썰어 오시겠어요? 저희 집은 두껍게 안 먹어요. 그렇게 슬며시 시작된 시누이의 지시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댁에서의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여갔어요. 특히 명절이 되면 그 차이가 확연했죠. 결혼한 지 2년 차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은아, 이번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음식은 너랑 선영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는 평소 당뇨가 있으셨는데 이번엔 독감까지 겹쳐 식사 준비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시누이가 함께 주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시누이는 시작부터 저에게 지시하기 바빴습니다. 올케, 나물에 조미료 넣지 말고 간은 심심하게 해. 우리 집은 간 센 거 안 좋아해. 올케, 시장 좀 다녀와. 고기랑 술이 부족해. 이왕이면 소갈비 좀 사와줘. 조금 있다가 우리 애들 오니까 애들 배고프지 않게 밥 좀 미리미리 차려놔줘. 간식도 챙기고.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장 보고 전 굽고 국 끓이고 아이들 밥까지 차려가며 모든 요리를 전담했어요. 시누이는요? 소파에 앉아 커피 마시며 폰만 보고 있었죠. 중간중간 아이고 우리 올케일 진짜 잘하네 하며 말은 툭툭 던지는데 그게 비꼬는 것처럼 들려서 더 속상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누워 계시느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고 시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죠.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냥 우리 누나 원래 그래. 좀 도와줘 하는 말만 반복했죠. 물론 말만요. 그렇게 3번의 명절이 지나고 저는 점점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요. 시댁에 가는 게 점점 고역이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였어요. 분명히 사둔 간식이 없어지고 반찬이 이상하게 빨리 줄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일이 터졌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던 날 시누이가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우리 집 디지털 도어락 번호는 예전에 남편이 가족들 단체방에 공유한 적이 있었죠. 올케, 갑자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몇 시간만 봐줘. 나 미용실 좀 다녀올게.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와 아이들을 맡기고 사라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와서 배고프다며 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황당했지만 그래도 예의상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밥을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반찬이 왜 풀떼기밖에 없어? 고기 좀 구워줘. 나 요즘 단백질 신경 써야 돼.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도 참고 고기까지 구워줬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다녀간 후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해준 목걸이와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한참을 찾다가 혹시나 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고기를 굽는 사이 시누이는 안방에 들어가 옷장과 서랍을 열어 제 물건들을 만지고 심지어 장신구를 꺼내 착용해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다른 날들 영상도 확인했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저도 외출한 날에 시누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과 고기, 유제품 등을 챙겨갔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떤 날은 심지어 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가는 장면도 있었죠. 그제야 제가 느낀 불쾌함과 낯설미 어디서 온 건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였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종 부리듯 굴었어요. 옳게 갈비 좀 더 구워줘. 이쪽 테이블엔 안 익은 것도 있어. 옳게 국물 부족한데 좀 더 떠와봐.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딱 끊어졌어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언니,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에 무단으로 오신 것도, 물건 가져가신 것도 다 영상에 있어요. 모두가 정적에 빠졌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고, 안방에서 제 장신구를 착용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나온 영상이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아버지는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보며 지은아 미안해라고 말했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넌 앞으로 지은이 집엔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지은이한테 사과부터 해. 내가 며느리였으면 그걸 견딜 수 있었겠니? 시누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 그 자리에서 시누이는 사과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누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사실 시누이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이전엔 마트에서도 동네 카페에서도 종종 마주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다른 데로 이사 갔나 싶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에 더 놀랐어요. 선영이가 그러더라. 지은이 보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눈에 띄기 전에 돌아간다고. 아예 동선도 바꿨대. 차라리 한번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용서하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용서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진 않았어요. 정당한 화가 있었고 그걸 해소할 기회는 그녀에게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명절에도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틈틈이 저를 챙기며 지은아, 요즘은 좀 편해졌지? 하고 묻곤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전 그날 CCTV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감정을 꾹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걸, 제 목소리를 내야 비로소 상대도 경계심을 갖게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가족이라서 시댁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건 오래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정지은 씨처럼 용기를 내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